한국? 거기 케이팝이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 보수 싱크탱크 고문 로널드 케인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2024년 겨울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사상 군사 쿠데타 성공률은 70%. 남미에서 3개월. 동남아에서 2년. 아프리카에선 10년이 걸렸던 민주주의 회복. 전문가들은 한국도 최소 수개월은 혼란에 빠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해. 미국엔 적용 불가능하다고. 로널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3시간 만에 한국 의회가 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190명의 의원이 담을 넘고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를 지켰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공식 발언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뉴욕타임스가 재조명한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모두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새벽 5시 뉴욕 맨해튼 33번가. 인쇄소 불빛만 깜빡이는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마거릿 윌슨 62살. 연방의회 조사국에서 30년을 일했죠. 헌정위기, 비상권한 쿠데타 사례. 전부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단 한 번도 정치 집회에 나간 적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방금 뽑아낸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코리아 가릿 화이트. 하단엔 태극기.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어요. 작업대 모퉁이엔 낡은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지난 겨울 그 사진이었죠. 한국 국회담을 넘는 의원. 손에 확성기를 든 채 담장을 기어오르는 모습. 그 아래 몰려든 시민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계엄령이 떨어진 밤 의회를 막으려 군인이 들이닥쳤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 표결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게 민주주의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 평생 분석했던 수백 건의 헌정 위기 사례 중에서 실시간으로 시민이 이긴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군부가 이기거나 유혈 사태가 났거나 몇 년 후에야 회복되거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날 밤에 막아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마거릿, 그 피켓 들지 마세요. 신상 털립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습니다. 손이 굳었어요. 누가 보내는 걸까? 어떻게 제가 피켓을 만든다는 걸 알았을까? 인쇄소 주인이 말했나? 아니면 누가 저를 지켜본 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신문을 봤어요. 담을 넘는 그 의원도 무서웠을 겁니다.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으니까. 이름도 얼굴도 전부 노출됐죠. 그런데 넘었어요. 저는 피켓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닐로 한 번 더 감쌌죠. 비라도 오면 글씨가 번질 테니까. 밖에선 벌써 시위 준비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 설치 소리. 확성기 테스트 소리. 노킹스데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가방에 또 하나를 챙겼습니다. 폴더 하나. 한국 계엄 사건 타임라인 정리 문서였죠. 혹시 누가 물어보면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오전 9시에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4시간 남았죠. 저는 인쇄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서 왕은 없다고 외치잖아요. 제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피켓 숲을 천천히 훑었죠. 그런데 왕이 없다고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권력을 멈추는 법.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어요.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게 한국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죠. 그런데 의회가 막아냈어요. 몇 시간 만에. 제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담 넘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갔고 표결했고 계엄 무효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의회를 지켰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인터넷에 다 있어요. 영상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영상 몇 개를 보여줬어요. 국회 앞 시민들.
의원들 입장하는 장면. 표결하는 모습. 이게 교본이에요. 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본? 우리한테 필요한 거. 왕을 욕하는 법 말고 왕을 막는 법.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은 수없이 봤어요. 분노하는 연설도 풍자하는 피켓도 많았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공부해야 해요. 제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의회가 뭘 했는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청바지에 검은 재킷.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시켰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녹화 중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냐고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긴 미국인데. 한국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요. 배울게요.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외국 사례 들먹이면서 우리 대통령 깎아내리려는 거 아니에요? 제리가 제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젊은이 배우는 게 깎아내리는 건 아니야. 할아버지는 빠지세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저한테 들이댔죠. 이름이 뭐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은요? 어디서 일해요? 침묵했습니다. 남자는 몇 초 더 찍더니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올리면 난리 나겠네. 등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제리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에 받은 경고 문자가 떠올랐어요. 신상 털립니다. 이제 시작인가. 그때 머릿속이 지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그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2024년의 계엄이라니. 한국이? 그 한국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울 국회 앞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했죠.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헬기가 떴습니다. 제 손이 리모컨을 놓쳤어요. 이럴 수가. 의회 조사국에서 30년 일하면서 수십 건의 쿠데타 사례를 봤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패턴은 비슷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권한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고 의회를 무력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했죠.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가 배달됐습니다. 일면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한 장. 국회 담을 넘는 남자. 정장 차림에 확성기를 든 채 담장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원이었죠. 제목이 박혔습니다. 한국의회 계엄 저지. 기사를 3번 읽었어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군인들이 입구를 막았지만 시민들이 길을 열었죠.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유. 표결을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표결했습니다. 190대 0. 계엄 무효. 같은 날 밤에. 이론이 아니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쳤던 민주주의 교과서.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의회의 역할. 전부 이론이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마거릿 나야. 데이비드 로젠. 뉴욕타임스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였죠.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봤어? 한국. 지금 막 신문 보고 있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기록해야 해. 데이비드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 계엄을 꺾은 거라고. 의회가 몇 시간 만에 막은 거야. 알아. 나도 믿기지가 않아. 내일 세미나 올 수 있어? 내가 이걸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날 작은 세미나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15명 정도. 저는 한국 사례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계엄 선포 시각, 의회 소집 시각, 표결 시각, 계엄 해제 시각.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민 저항 때문이 아니에요. 의회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특수한 케이스야. 로널드 케인이었습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금은 보수 싱크탱크 고문이었죠. 미군정 거쳤고 분단국가고 아시아식 정치 문화가 있어. 미국엔 적용 불가능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적용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미국은 달라. 한국 사례 들먹이는 건 선동이야. 로널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버렸죠.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요즘 트럼프 옹호하는 글만 쓰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한 게. 다시 현재 뉴욕 거리. 제리가 물었습니다. 마거릿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한국 타임라인 정리 문서. 이거 혹시 봐주실래요? 제리가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마거릿, 지금 어디야? 시위 현장이요.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요? 로널드가 방송 나갔어. 너 타깃 잡았어.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마거릿 들려? 지금 케이블 뉴스에서 너 얘기 나왔어. 저를요? 로널드가 인터뷰했어. 외국 사례 이용한 선동 세력이라고. 이름은 안 됐는데 CRS 출신 전직 분석관이라고 했어. 특정 가능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일단 거기서 나와.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위험해. 제리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답하기 전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마거릿 윌슨. CRS 출신. 한국 돈 받았나? 손이 떨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 외국 선동하는 할망구. 그리고 또 집 주소 아는 사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리가 제 휴대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소용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협박 문자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하죠. 그때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저기. 한국 피켓 든 여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어. 얼굴 나왔어. 제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할아버지. 누군가 제리를 밀쳤습니다. 제리가 비틀거렸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요. 외국 선동하는 거 방송 나왔어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어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경찰이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무전으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었죠. 마거릿 윌슨 맞습니까? 네. CRS 출신? 네. 경찰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야 하나요? 권고사항입니다. 제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피켓을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욕을 퍼붓기도 했죠. 한 블록을 걸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물 좀. 제리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물을 사들고 왔어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문자가 23개였어요. 전부 협박이거나 욕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 집 브루클린 47가 맞지? 정확한 주소였어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리가 물었습니다. 집 주소 나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엔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디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호텔? 친구지? 그때 데이비드한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마거릿 무사해? 네. 일단 시위 현장에서 나왔어요. 내 사무실로 와. 당분간 여기 있어. 하지만 논쟁하지 마. 지금 온라인 난리야. 내 얼굴 사진 돌고 있어. CRS 경력 전부 파헤쳐지고 있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사무실이요. 기자 친구.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혼자 가면 안 돼요. 지금 당신 얼굴 사진 퍼진 상태라고요. 제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만든 피켓. 코리아 가릿 화이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갔죠. 태극기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위대가 보였어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거릿 괜찮아질 거예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발신자는 안드레아였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택시는 맨해튼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케이블 뉴스 생방송 링크였어요. 로널드 케인이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외국 정부와 연결된 전직 공무원들이 미국 시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조직적 공작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리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공작이래요.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데이비드 사무실 앞이었어요.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죠.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건물 입구에서 데이비드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거릿. 왔어. 들어와. 얘기 좀 하자.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책과 서류가 쌓인 책상, 낡은 소파 하나. 창문으로 맨해튼 빌딩 숲이 보였어요. 앉아. 데이비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제리와 저는 나란히 앉았어요.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여줄 거 충격적일 수 있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트위터였어요. 아니, 지금은 X라고 부르죠. 제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까 시위 현장에서 찍힌 거였어요. 피켓 든 모습 그대로. 마거릿 윌슨 전 CRS 분석관. 한국 정부와 연결 의혹. 리트윗이 3,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외국 앞잡이. 한국 돈 받았나? 집 주소 누가 알아?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어. 데이비드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 일부가 올라와 있었어요. CRS에서 작성했던 비상권한 관련 문서. 그런데 문맥이 잘렸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였죠. 보고서에서 대통령 권한 제약 필요라고 썼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 마치 내가 원래부터 반트럼프였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건 트럼프 이전에 쓴 거예요. 2019년 보고서라고요. 사람들은 날짜 안 봐. 제목만 보지.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로널드가 제대로 작정했어. 내 신상 털기, 과거 경력 왜곡, 외국 연결 의혹 만들기. 전형적인 타깃 공격이야. 제리가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신고하면. 협박 문자 정도론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 물리적 위협이 있어야 하죠.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시위대가 보였어요. 여전히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죠. 마거릿.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얘기 계속하는 건 위험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자극적일 수 있어. 로널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계속 한국 사례 들먹이면 외국 선동 프레임이 먹히거든. 그럼 제가 입 다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데이비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략을 바꾸자는 거야. 한국보다는 미국 헌법에 집중하고 절차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끊었습니다. 한국 사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로 작동했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서 더 말해야 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거릿, 진정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마음은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 얼굴 사진 퍼지고 집 주소 노출됐고 협박받고 있어. 이 상황에서 계속 나서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어요. 한국 타임라인 정리 문서. 이거 봐요.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계엄 선포. 밤 11시 반 국회의원들 소집 시작. 새벽 1시 본회의 개회. 새벽 1시 2분 계엄 무효 표결. 190대 0.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3시간이에요. 3시간 만에 막아낸 거예요. 알아, 마거릿. 나도 그 기사 썼잖아. 그럼 왜 이걸 숨기래요? 숨기는 게 아니야.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데요? 데이비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마거릿 편이에요. 두 사람이 제리를 봤습니다. 저도 그 신문 봤어요. 국회 담 넘는 의원.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제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74살 먹고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민주주의가 진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제리. 그런데 지금 그걸 숨기자고요? 공격받을까봐? 제리가 데이비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우린 뭐가 달라요? 로널드 같은 사람들이랑.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마거릿 안전이. 제 안전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례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자료 공개할 거예요. 전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한국 개헌부터 탄핵, 수감까지 전 과정. 타임라인, 법적 근거, 의회 절차, 시민 역할. 다 정리했어요. 데이비드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공개 강연 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기사 써줘요. 마거릿. 자극이 아니라 절차로 말할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널드가 원하는 건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선동으로 몰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분석관이었어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K-컬처 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 작은 토론 무대 빌릴 수 있어요. 정치 집회장보다 문화 행사장이 낫겠네. 맞아요. 덜 자극적이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섭외해 볼게. 그리고 기사도 쓸게. 고마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여보세요? 마거릿 윌슨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브루클린 47가 댁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현장 확인 중입니다. 집주인이신가요? 네, 제 집이에요.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누가 들어갔대요? 데이비드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가봐야 해. 내가 같이 갈게. 셋이서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한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어. 브루클린 47가 제 집 앞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문틀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윌슨 씨 맞으십니까? 네.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웃이 신고했어요. 문 부서지는 소리 들었다고. 안에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경찰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책장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이 전부 열려 있었죠. 소파 쿠션이 찢겨 있었어요. 뭘 찾은 건지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어요. 외장하드도 사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USB들도 전부 없었죠. 자료. 무릎이 풀렸습니다. 마거릿. 제리가 부축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노트북이요. 외장하드. USB 여러 개. 다른 건요? 귀중품이나 현금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TV는 그대로였어요. 장롱 위 보석함도 그대로. 지갑도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없어요. 전자기기만.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표적 절도로 보이네요. 신고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이 나간 뒤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노트북에 뭐가 있었어? 한국 자료 전부요. 타임라인, 법 조문 비교 의회 절차 분석. 백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장하드가 백업이었어요. USB는? 아까 사무실에서 보여준 거. 그건 요약본이에요. 전체 자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막으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침착해요? 제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화낼 시간이 없으니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까 데이비드한테 줬던 USB를 다시 받아왔어요. 요약본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도 있고요. 한국 헌법학자 연락처였습니다. 박서윤 교수. 지난 겨울 이메일로 몇 번 연락했던 분이었죠. 이분한테 연락하면 자료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강연은? 예정대로 해요. 금요일. 확실해? 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K-컬처 페스티벌이 한창이었어요. K-팝 음악이 울리고 음식 부스에서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한쪽 구석에 작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스타트업 토크 세션이 끝나고 제 순서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다음은 특별 강연입니다. 마거릿 윌슨 씨가 민주주의 절차의 실제 작동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청중은 30명 정도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긴장됐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거릿 윌슨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이 조금 웅성거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타임라인으로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계엄 선포. 밤 11시 20분. 국회의원들 소집 문자 발송. 자정. 시민들 국회 앞 집결. 새벽 1시. 본회의 개회. 새벽 1시 2분. 표결. 190대 0. 3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선포했지만 의회가 3시간 만에 무효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의회가 빨리 움직였습니다. 계엄 선포 20분 만에 소집 문자가 나갔어요. 둘째, 시민이 길을 열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했지만 시민들이 의원들을 안전하게 들여보냈죠. 셋째, 절차를 지켰습니다.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유는 정족수를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의회의 역할, 시민의 역할, 사법부의 후속 절차. 한국은 군이 아니라 의회가 움직였고 시민이 그 의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죠.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했죠. 미국은 다르잖아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다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말이 뭘 의미하나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합니다. 다르다는 말로 포기하면 그건 변명이 되니까요. 청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뒤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제리도 함께 있었죠. 잘했어요. 제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안드레아예요. 안드레아? 문자 보냈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 그 안드레아. 고마워요. 저 도서관에서 북클럽 운영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모임에 오실 수 있어요? 북클럽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한강 작가 책 읽어요. 근데 한국 얘기 나올 것 같아서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안드레아가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질문하고 명함 건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 증언자가 됐다는 걸, 행동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그런데 동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였어요. 오늘 강연 잘 봤다. 조심해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브루클린 공공 도서관 2층. 작은 모임방이었어요. 동그랗게 놓인 의자 15개. 창밖으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안드레아가 앞에서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강의 소설, 영문 번역본이었죠. 오늘은 1첫 번째 모임이에요. 환영합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세계는 왜 폭력적이고 동시에 어떻게 아름다운가? 안드레아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어요. 책 속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정치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이 질문 많이 생각했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폭력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안드레아가 물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드레아가 저를 봤어요. 마거릿, 혹시 의견 있으세요?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안드레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선 다 친구예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 멈춰 세우는 순간 생기는 것 같아요. 멈춰 세운다? 네. 폭력이 계속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안드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을 열었으니. 한국에서요. 작년 겨울에 사람들이 조금 웅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군인이 국회로 들어갔죠. 그런데 의원들이 막았어요. 시민들도 막았고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네. 진짜였어요. 어떻게요? 의회가 빨리 움직였어요. 표결했고 계엄을 무효화했죠. 폭력을 멈춘 겁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안드레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대통령을 탄핵했죠? 진짜로요? 네. 탄핵됐어요. 지금은 수감돼 있고요. 와. 누군가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부럽다.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어요. 부럽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 부러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기선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한국은 의회가 강하고 미국 의회도 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헌법에 다 있어요. 탄핵 조항도 비상권한 제약도.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믿느냐예요. 침묵. 안드레아가 물었습니다. 믿음이요? 네. 절차를 믿는 거요. 의회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시민이 지킬 수 있다는 걸.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의 책. 이 책도 그런 얘기 아닌가요? 폭력을 증언하는 방식. 안드레아가 눈을 빛냈습니다. 맞아요. 증언.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폭주를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멈출 수 있고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회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청원하고 공청회 요구하고. 둘째, 시민이 지켜보는 거예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CSPAN 보고 회의록 읽고 투명성 요구하고. 셋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영상 찍고 글 쓰고 증언하고. 안드레아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게 한국이 한 거예요? 네. 정확히 그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한국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요? 사람들이 더 단결된 느낌?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도 분열돼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계엄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절차를 지키자는데 합의한 거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절차를 기억하면 돼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안드레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거릿, 고마워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안드레아가 다가왔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마거릿, 사실 제가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당신 강연 영상 봤어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한 거. 아, 온라인에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이 엄청났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안드레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떠 있었어요. 조회수 12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답을, 방법을.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공격도 있어요. 댓글 보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외국 선동. 한국 앞잡이. CRS 출신이면서 왜 이런 짓을. 손이 떨렸어요. 안드레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질 리 없었죠. 마거릿, 조심하세요. 안드레아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미 당신 타깃이 됐어요. 온라인에서.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 이 사람들이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절차를 지킬 건지 포기할 건지. 그때를 위해서요? 네. 그때를 위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어떻게요? 북클럽 네트워크가 있어요. 브루클린만 해도 30개 모임이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당신 이야기 퍼뜨릴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당신한테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마거릿, 지금 TV 켜봐. 왜? 로널드가 또 나왔어. 당신 영상 보면서 비판하고 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외국 살해 유포는 국가안보 위협이래. 정식 조사 들어가야 한다고. 조사? 의회 청문회 요구하고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하늘은 너무 밝았죠.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청문회라. 좋아. 거기서 말하면 되겠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은 아직 수리 중이었어요. 임시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청문회 증언 준비. 한국 사례를 미국 헌법 언어로 번역하기.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밖에선 경찰 순찰차가 지나갔습니다. 제 집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차였죠. 하지만 저를 진짜 지켜주는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였어요.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함께 배우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한테서 온 링크였어요. 틱톡 영상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국회 담 넘는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었어요. 기숙사 울타리를 넘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라고 외쳤죠. 조회수 200만.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코리아 가릿 와잇. 우리도 배워야 함. 의회 교본 어디서 구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밈이 됐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한테 전화했어요. 봤어? 지금 막. 이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 빠르긴 한데 너무 얕아. 데이비드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얕은 소비는 금방 역풍이 돼. 조롱으로 바뀌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깊이를 붙여야지. 밈의 속도에 문서의 무게를.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다가도 진지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생존 키트. 첫 페이지. 당신의 의원에게 연락하는 법. 지역구 의원 찾기. 이메일 쓰는 법. 전화하는 법. 청원서 작성법. 두 번째 페이지. 비상권한이 선포됐을 때 체크리스트. 의회가 소집됐는가? 표결이 이루어졌는가? 사법부가 검토했는가? 세 번째 페이지. 한국 vs 미국 비상권한 법제 비교. 표로 만들었어요. 한국 헌법 77조. 미국 국가비상사태법. 공통점과 차이점. 네 번째 페이지. 의회 통제 장치는 살아있는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5가지 방법. 법적 근거와 역사적 사례.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가능했죠. 데이비드한테 보냈어요. 이거 어때? 완벽해. 카드 뉴스로 만들까? 응. 그리고 PDF로도 배포하자. 제목은 민주주의 생존 키트. 부제는 권력을 막는 법. 좋아. 사흘 뒤 카드 뉴스가 올라갔습니다. 데이비드가 뉴욕타임스 온라인에 연재로 실었어요. 민주주의 생존 키트 시리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날 공유 5,000회. 둘째 날 2만 회. 셋째 날엔 각주 시민단체들이 프린트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제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거릿, 우리 동창 모임에서 이거 100부 뽑았어요. 100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온라인보다 종이가 편하거든요. 다들 읽고 있어요. 목소리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반대편 때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아요. 뭐가요?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요. 절차를 지키는 게 결국 모두를 지킨다는 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드레아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북클럽 네트워크에서 이거 토론 주제로 삼았어요. 다음 주 모임마다 생존 키트 한 챕터씩 읽기로 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질문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Q&A 세션 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K-팝이 배경음처럼 깔렸어요. 틱톡 영상들엔 BTS 노래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엔 블랙핑크가 흘렀죠. 코리아 가릿 와이 피켓을 든 사람들이 한국 음식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여대생이 올린 영상이 바이럴됐습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민주주의 배우기. 카메라가 떡볶이를 클로즈업하고 다음 장면에서 생존 키트 프린트물을 펼쳤어요. 한국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야. 정치 시스템도 배울 게 많아. 조회수 300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문화로 들어왔고 제도로 남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리네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은퇴한 교사들 모임이었습니다. 15명 정도. 제리가 저를 초대했죠.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해줘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커피와 쿠키가 나왔어요. 한백발 여성이 물었습니다. 마거릿,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얘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실제로 작동했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둘째는요? 속도예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3시간 만에 계엄을 막았어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려요. 유혈 사태가 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차가 명확했으니까요. 의원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시민들도 자기 역할을 알았죠. 누가 지휘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나요? 이미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다 있어요. 탄핵 조항, 의회 소집권, 사법 심사.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기억하죠? 연습이에요. 생존 키트를 펼쳤습니다. 이걸 읽는 것도 연습이에요. 의원한테 전화하는 것도 연습이고요. 청문회 보는 것도 연습이죠. 그럼 위기가 왔을 때 몸이 기억해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리가 말했어요. 친구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쳤어야 했는데. 맞아. 여러 명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민주주의 가르쳤지만 실제로 어떻게 지키는지는 안 가르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손주들한테도 이웃한테도. 한 여성이 웃었어요. 손주가 이미 틱톡으로 알던데요. 한국 담 넘는 거. 모두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깊이를 알려주시면 되죠. 밈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생존 키트 다운로드 수가 15만을 넘었습니다. 전국 100여 개 시민단체가 세미나 요청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고 문자도 쌓여 있었습니다. 외국 선동 그만해라. 너 조사받을 거다. 집 조심해. 데이비드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거릿, 로널드 측에서 움직이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 프레임으로 몰 거야. 조심해.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제 집을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 그날 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마거릿 윌슨입니까? 네. 의회 청문회 참고인 통지 우편 발송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청문회. 드디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습니다. 의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청. 날짜는 2주 뒤 수요일. 장소는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 사례를 통한 사회 혼란 조장 여부에 관한 청문회.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가까웠죠. 데이비드한테 전화했어요. 청문회 통지 왔어. 제목 뭐래? 읽어줬습니다. 젠장. 데이비드가 욕을 했어요. 로널드가 제대로 작정했네. 프레임을 완전히 외국 선동으로 잡았어. 그래도 기회잖아. 기회? 공식 기록에 남기는 거요. 청문회 증언은 의회 기록으로 남아요. 누구도 지울 수 없죠.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거릿 알아?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낙인을 찍는 자리이기도 해. 알아요. 그런데도 갈 거야? 당연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리한테 연락했어요. 청문회 가요. 2주 뒤. 혼자 가면 안 돼요. 제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하지만 논쟁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겁나는 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리. 안드레아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청문회 소식 들었어요. 우리 북클럽 사람들이 워싱턴까지 갈 거예요. 방청석에 앉을게요. 진짜요? 네.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않아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 사례를 미국 헌법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엄을 비상권한으로, 국회 표결을 의회 견제로, 시민 집결을 민주적 참여로. 같은 내용이지만 언어가 달라지면 프레임도 달라졌어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장을 수십 번 고쳤어요. 데이비드가 도왔습니다. 원고를 읽어주고 약한 부분을 지적해줬죠. 여기 탄핵이라는 단어 빼. 너무 정치적이야. 그럼 뭐라고 해? 헌법적 책임 추궁 절차라고 해. 너무 딱딱한데. 딱딱해야 해. 감정적으로 들리면 안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문회 사흘 전, 로널드 케인이 케이블 방송에 나왔어요. 화면 속 그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국 탄핵 정치를 들먹이며 미국 대통령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 이건 선동이 아니라 뭡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청문회에서 밝혀질 겁니다. 누가 배후인지, 어떤 자금이 흘러들어왔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금이라는 단어. 저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리한테 전화했어요. 봤어요?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금 얘기를. 증거 없는 소리예요.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반박하면 돼요. 그렇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강한 무기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은퇴해서 조용히 책이나 읽고 손주나 보고. 그런데 왜 이 싸움에 뛰어든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브루클린 거리가 보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지금 제가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청문회 전날 워싱턴 D.C. 호텔방은 좁았어요. 창문으로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습니다. 제리가 옆방에 묵고 있었어요. 안드레아와 북클럽 사람들은 다른 호텔에 있었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원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25번째였습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공격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밤 10시 데이비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준비됐어?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떨려? 죽을 것 같아. 당연해. 나도 그럴 거야. 데이비드. 응? 내가 망치면 어떡해? 말 더듬거나 논리가 흐트러지거나. 안 그럴 거야. 어떻게 알아? 너는 30년 동안 이런 일 해온 사람이야. 비상권한 분석이 전공이었잖아. 이건 내 전문 분야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데이비드가 덧붙였어요. 너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게 가장 강한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바뀔 겁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100여 개. 절반은 응원, 절반은 협박이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힘내세요. 내일 망신당할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돈 받은 거 다 밝혀질 거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국제번호였습니다. 한국. 안녕하세요, 마거릿. 저는 박서윤입니다. 한국 헌법학자예요. 청문회 소식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국회담을 넘는 의원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문회장.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 214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제리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와 북클럽 사람들도 보였죠. 그리고 반대편엔 로널드 케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윌슨 씨, 오늘 이 자리는 외국 사례를 통한 사회 혼란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먼저 증인 측 발언 들겠습니다. 로널드 케인 씨. 로널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마거릿 윌슨은 전 CRS 분석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무엇을 했습니까?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제가 피켓을 든 모습. KUREA 가트 잇 RIGHT. 외국 정부의 정치 체제를 찬양하며 미국 시민을 선동했습니다. 다음 화면. 제 강연 장면.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공개 강연을 열어 한국의 탄핵 사례를 퍼뜨렸습니다. 다음 화면. 민주주의 생존 키트 표지.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매뉴얼 아닙니까?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의장님 질문합니다. 로널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윌슨 씨,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했습니까? 한국 정부와 연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금을 받았습니까?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은행 기록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로널드가 비웃듯 웃었어요. 윌슨 씨, 당신은 CRS에서 일할 때 대통령 권한 제약 필요라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2019년에 썼습니다. 그럼 당신은 원래부터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왜곡입니다. 제가 끊었어요. 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관하게 작성된 비상권한 법제 연구였습니다.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일반론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지금 갑자기 한국 탄핵 사례를 들고 나왔잖아요. 타이밍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작년 겨울 한국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걸 연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로널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윌슨 씨, 한국 사례가 미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의회가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시민이 의회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과정이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배우자는 겁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자금 받았는가? 누가 시켰는가? 미국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미국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외국 선동이라는 프레임. 제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질문 자체가 프레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제리가 다가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같은 질문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안드레아도 왔습니다. 마거릿, 우리는 당신 믿어요. 고마워요. 그때 데이비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온라인 난리야. 외국 선동 해시태그 트렌딩 중. 당신 얼굴 사진 또 퍼지고 있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청문회장으로 돌아갔어요. 로널드가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제 이메일이었어요. 이건 윌슨 씨가 한국 헌법학자 박서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메일을? 여기 보십시오. 한국 사례를 미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학술 연구입니까? 아니면 조직적 공작입니까? 그건 말을 시작했지만 끊겼어요.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다음 화면. 제 집 사진이었습니다. 도둑맞기 전 서재 모습. 윌슨 씨 집에서 발견된 자료들입니다. 한국 계엄 관련 문서가 수백 페이지. 이 정도면 개인 연구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비상권한 분석관이었어요. 이런 자료 모으는 게 제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은퇴했잖아요. 왜 계속 모았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널드가 앉았어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윌슨 씨, 자금 받은 거 맞습니까? 한국 정부와 연결됐습니까? 탄핵 공작이었습니까? 제리가 저를 감쌌습니다. 비켜주세요. 차에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거릿,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요.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청문회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직 공무원 외국 선동 의혹, 한국 연계 정치 공작, 민주당 배우설 제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협박 문자가 쏟아졌어요. 이제 끝났어. 감옥 각오해. 한국으로 꺼져. 데이비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거릿. 알아. 다 봤어. 미안해. 내가 기사 쓸게. 팩트 체크 제대로 해서. 고마워.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소용있을까? 있어. 반드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창밖을 봤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저기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국제번호. 한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마거릿 박서윤입니다. 한국 헌법학자였어요. 교수님. 청문회 봤어요. 힘들죠?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거릿 들어요. 박서윤 교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당신이 오늘 해야 할 말은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남아요. 당신의 증언이 역사가 돼요. 정말요? 네. 한국이 그랬어요. 그날 밤 담 넘은 의원도 거리에 나온 시민도 처음엔 조롱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웅이 됐죠. 아니요. 박서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됐어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워싱턴 D.C. 호텔. 청문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엎었어요. 없어. USB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타임라인 요약본이 담긴 USB.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백업이었어요. 어디 갔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 밑, 책상 서랍, 욕실까지. 없었어요. 제리한테 전화했습니다. USB 못 봤어요? 무슨 USB요? 자료 담긴 거요. 어제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혹시 식당에 놓고 온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볼게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저녁 먹었던 자리. 빈 테이블이었어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USB 줍지 않으셨어요? 없었는데요. 확실해요? 네, 청소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방을 뒤졌어요. 모든 주머니 안감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제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거릿, 큰일이에요. 뭔데요? 제 휴대폰이 해킹당했어요. 어젯밤부터 먹통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사라졌어요. 제가 프린트했던 생존 키트 자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더라고요. 제리, 지금 당장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호텔 CCTV에도 아무것도 안 찍혔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이비드한테 연락했어요. 데이비드, 자료가 전부 사라졌어. 뭐가? USB도 제리 서류도. 전부. 젠장.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거릿,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뭔데? 로널드 측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어. 윌슨 자료 조작 의혹 프레임으로 밀고 있어.
자료 조작? 내가 제시한 한국 타임라인이 왜곡됐다는 거야. 날짜 조작, 출처 불명 등등.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공식 기록에서 가져온 건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원본을 못 보여주잖아. 문서가 없으면 내 말은 그냥 주장이 돼. 증명할 수 없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로널드가 나와 있었어요. 마거릿 윌슨은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한국 계엄 사건을 과장하고 미국 시민을 선동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윌슨이 제시한 타임라인과 실제 한국 기록이 다릅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손. 평생 팩트를 업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팩트가 사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권력의 방식이구나. 증거를 없애고 말하는 일을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 휴대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조작범. 거짓말쟁이. 한국 돈 받은 거 들통났네. SNS를 열었습니다. 제 얼굴이 밈이 됐어요. 조롱하는 캡션과 함께. 마거릿 윌슨 자료는 어디에? 증거 없는 선동가.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음. 외국 앞잡이 확정. 청문회에서 망신당하겠네. 휴대폰을 던졌어요. 소파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거릿 나예요. 제리. 문을 열었습니다. 제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봤어요? TV. 봤어요. 어떡하죠? 제리가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서 없이 청문회 가면 완전히 짓밟힐 거예요. 알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제리가 옆에 앉았어요. 마거릿. 네. 후회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이 일 시작한 거요. 피켓 뜬 거. 강연한 거.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나? 아니요. 정말요? 네. 후회 안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근데 왜 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질까봐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 안 할까봐. 제가 말한 진실을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제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억할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안드레아였어요. 북클럽 사람들 5명과 함께 왔습니다. 마거릿. 안드레아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뭐가 필요해요? 자료요. 한국 타임라인 원본이요. 근데 전부 없어졌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없어요? 한국 언론 기록이야 있죠. 근데 영어 번역본이 필요한데. 우리가 찾아볼게요. 안드레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 언론사 아카이브, 정부 공식 발표, 국회 회의록. 전부 찾아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밤새 할 거예요. 북클럽 사람들이 바닥에 앉았어요. 각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거릿, 당신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당신한테서. 그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한국 뉴스 아카이브를 뒤졌어요. 국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문을 번역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새벽 3시. 안드레아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뭘요? 국회 본회의 영상이요.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타임스탬프도 전부 있고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 개회. 새벽 1시 2분. 표결. 정확했습니다. 제가 정리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거면 증명할 수 있어요. USB는 없어도 출처를 밝힐 수 있어요. 공식 기록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카이브도 찾았어요. 당시 기사 전문. 사진도 있고요.
AP 통신 기록도 있어요. BBC 영상도 찾았고요. 그들은 밤새 수십 개의 출처를 모았습니다. 새벽 5시 파일이 완성됐어요. 출처 목록 완성했어요. 전부 공식 기록이에요. 안드레아가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리가 말했습니다. USB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더 강해요. 왜냐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맞았습니다. USB는 제 손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은 3개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청문회 갈 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안드레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 거예요. 방청석 가득 채울 거예요.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않아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원고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고쳤습니다. 증거를 지우는 자는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서윤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교수님. 마거릿,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담을 넘었던 의원들이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걸 물으시나요? 저도 지금 담을 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무서워요. 박서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거릿, 그날 한국이 지킨 건 대통령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절차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절차를. 네. 의원들이 담을 넘은 이유는 영웅이 되려던 게 아니에요. 국회가 열려야 했으니까요. 표결을 해야 했으니까요. 절차를 지키려고. 맞아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노보다는 책임감이었죠. 의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지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결과에 집중했어요. 한국이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것에. 그랬군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서윤 교수가 대신 말했어요. 과정이었죠. 어떻게 막았는가? 네. 담을 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영웅 서사가 아니에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절차의 긴급함이었죠. 절차. 당신이 내일 해야 할 말도 그거예요, 마거릿. 박서윤 교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요. 그럼요? 의회가 기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시민이 그 의회를 지켰다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저는 문서를 잃어버렸어요. USB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내일 청문회에서. 마거릿. 박서윤 교수가 끊었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구조는 말할 수 있어요. 구조요? 네. 계엄이 선포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시민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사법부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가? 하나하나. 맞아요. 그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증거는 공식 기록에 있어요. 당신은 그 기록을 정리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전부 지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답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첫째, 의회가 즉시 소집됐습니다. 둘째,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셋째, 표결했습니다. 넷째, 시민이 그 과정을 지켰습니다. 다섯째, 사법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정을 뺐어요. 비난도 뺐습니다. 오직 절차만 남겼습니다. 새벽 2시까지 썼어요. 완성됐습니다. 5페이지. 간결했습니다. 제리한테 보여줬어요. 어때요? 제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요? 네. 공격하지 않고 설명만 해요. 이게 맞아요. 안드레아한테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마거릿, 이거예요.
바로 이거.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로널드가 공격할 것, 의원들이 추궁할 것, 언론이 몰려들 것.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차로 말하기로.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습니다. 마거릿 자고 있었어? 아니, 못 자고 있어. 나도. 있잖아. 응? 내가 기사 썼어. 팩트 체크 제대로 한 거. 내일 아침에 나가. 무슨 내용인데? 한국 계엄 사건 타임라인. 공식 기록 전부 확인했어. 내가 말한 거랑 완전히 일치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로널드가 제시한 조작 증거도 반박했어. 그거 전부 거짓이야. 데이비드. 마거릿, 당당하게 가. 넌 거짓말 안 했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가방에 원고를 넣었어요. 공식 기록 출처 목록도 챙겼습니다. 제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제가 할 일이 명확하니까요. 뭔데요? 기록을 남기는 거요. 제리가 웃었습니다. 가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어요. 워싱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안드레아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30명 왔어요. 방청석 가득 채웠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윌슨 씨, 자료 조작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증명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청문회장 문 앞. 제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거릿. 응? 담 넘는 건 다리가 아니에요. 뭔데? 결심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방청석에 안드레아와 북클럽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어요. 반대편엔 로널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겠어. 기록하겠어. 그 표정으로 앞을 봤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윌슨 씨 증언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로널드 케인 씨의 반대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널드가 일어났어요. 윌슨 씨, 지난주 청문회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어떤 면에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의 자료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죠. 원본은 도난당했습니다. 신고했어요.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을 잡았습니까? 아직 못 잡았습니다. 로널드가 비웃듯 웃었어요. 편리하네요. 자료가 없으면 검증도 할 수 없잖아요. 침묵했습니다. 윌슨 씨, 질문합니다. 당신이 제시한 한국 타임라인 어떻게 검증합니까? 공식 기록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 회의록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 개회 기록이에요. 화면에 띄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이 나란히 있었어요. 여기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개회 시각, 표결 시각, 폐회 시각.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스 아카이브입니다. 같은 날 보도 기록이에요. 이건 AP 통신 기록. 이건 BBC 영상 아카이브. 이건 로이터 통신 보도. 서류가 쌓였어요. 전부 공식 기록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로널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걸 미국에 적용하려 했잖아요. 적용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자고 한 적 없어요. 원리를 배우자고 했죠. 무슨 원리요? 의회의 신속한 대응, 시민의 감시 역할, 사법부의 후속 절차.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했다는 원리요.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윌슨 씨,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원고를 펼쳤어요.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1시 20분 국회의원들에게 소집 문자가 발송됐어요. 자정 시민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본회의가 개회됐어요. 정족수 200명 중 190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 1시 2분 계엄 무효 표결이 이루어졌어요. 190대 0.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무효화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절차가 명확했으니까요. 의원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국회로 가서 표결하는 것. 시민들도 자기 역할을 알았죠. 의회가 작동할 수 있게 지키는 것.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비상권한이 선포됐을 때 의회 자동 소집 규정. 둘째, 의회 표결 시한 명시. 셋째, 시민의 의회 접근권 보장. 넷째, 사법 심사 절차 신속화. 이 4가지만 명확히 해도 권력의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로널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견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원리예요. 하지만 로널드 씨, 제가 끊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로널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헌법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면 헌법이 무너지면 어떤 대통령도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로널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윌슨 씨, 한국 사례가 미국에 완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한국은 단원제 의회고 미국은 양원제죠. 한국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미국은 대통령제예요. 그럼 왜 배워야 합니까? 원리는 같으니까요. 무슨 원리요?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제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원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의원이 천천히 말했어요. 윌슨 씨, 당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대통령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네.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당이든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작동하는 브레이크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안드레아가 일어났어요. 북클럽 사람들도 일어났죠. 제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소리쳤어요.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박수가 멎었습니다. 로널드가 다시 일어났어요. 의장님, 이건 정치 선동입니다. 청문회를 정치 집회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팩트만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비난이 아니라 절차로. 당신이 반박하고 싶으면 제 팩트를 반박하세요. 감정으로 말고. 로널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윌슨 씨, 승리하신 것 같던데요. 한국 사례 입증하신 겁니까? 다음 주 청문회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제리가 제 옆에 왔습니다. 잘했어요, 마거릿.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오늘은 이겼어요. 안드레아가 달려왔어요. 마거릿,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절차로 말하라가 트렌딩 중이에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트위터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 리트윗이 10만 개를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이다. 절차가 곧 민주주의. 한국 배워야 한다. 데이비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거릿, 봤어. 완벽했어. 고마워. 오늘 기사이면 확정이야. 그리고 있잖아, 로널드 측이 후퇴하고 있어. 내부 소식통 말로는 다음 주 청문회 취소될 수도 있대. 정말? 내 증언이 너무 강했어. 반박할 게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제리가 말했습니다. 마거릿, 축하해요. 아직 끝난 게. 알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축하받아도 돼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청문회를 다뤘어요. 윌슨 한국 사례 공식 기록으로 입증. 절차 중심 증언으로 프레임 반전. 로널드 측 자료 조작 주장 철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응원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박서윤 교수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마거릿, 잘했어요. 한국 시민으로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워야 하겠죠. 다음 주 청문회도 있고 로널드의 반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겼습니다. 절차의 언어로, 기록의 힘으로,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용기로. 가을이 왔습니다.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2층 같은 모임방. 북클럽의 25번째 모임이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익숙한 자리였죠. 안드레아가 책을 들어올렸습니다. 여전히 한강의 소설이었어요. 오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들이 웃었어요. 세계는 왜 폭력적이고 동시에 어떻게 아름다운가? 몇 달 전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남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뭘요? 안드레아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 멈춰 세우는 순간 생긴다는 거요. 마거릿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멈춘 거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당신이었잖아요. 피켓 하나 들고. 시작은 한국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전했을 뿐이에요. 벽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뉴욕 시위 장면, 청문회 순간, 법안 통과 기념 사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낡은 피켓 사진. 코리아 가릿 와잇. 누군가 그날 찍어서 보내준 거였습니다. 이제 이 문구는 피켓이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이에요. 증거고요. 그리고 가능성이죠. 안드레아가 물었어요. 마거릿,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바빠요. 웃었습니다. 전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고등학교에서도 부르고요. 어제는 시카고 갔다 왔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리였어요. 마거릿,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법안 통과됐어요. 방금 본회의에서. 심장이 쿵했습니다. 정말요? 네. 찬성 283, 반대 147. 통과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주주의 안전장치법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제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거릿,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브루클린 거리를 걸었어요.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 늘었어요. 이 동네만 5곳이었죠.
K-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한복을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로윈 준비인가 봤어요. 문화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주주의의 절차도 함께 녹아들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뜯었습니다. 박서윤 교수 편지였어요. 마거리 세계. 한국에서 당신 소식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한 일이 세계를 바꿨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서울에 오세요. 그날 밤 담을 넘었던 의원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박서윤.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서윤에게. 고마워요.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움직였어요. 꼭 갈게요. 서울에. 그리고 직접 말하고 싶어요. 세계는 때때로 폭력적이지만 누군가 멈춰 세우는 순간 아름다워진다고. 당신들이 그걸 증명했다고. 마거릿.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브루클린을 물들였어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민주주의 안전장치법 통과. 한국 사례에서 배운 초당적 합의. 댓글을 봤어요. 이게 진짜 애국이다. 절차가 나라를 지킨다. 한국 고맙다. 마거릿 윌슨 존경한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날 아침 만들었던 피켓 디자인 초안이었습니다. 코리아 가릿 와잇.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태극기 스케치도 그려져 있었죠.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피켓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손에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들어와. 잔을 따랐어요. 건배. 뭐해? 우리가 이룬 것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거릿. 응? 후회 없어? 한 번도. 힘들었잖아. 힘들었어. 근데 의미 있었어.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넌 변했어. 뭐가? 예전엔 관찰자였잖아. 조용히 분석만 하고. 맞아. 근데 이젠 증언자야. 행동하는 사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필요했으니까. 앞으로 뭐 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계속할 거야.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움직이고. 쉬지 않아? 쉬면서 할 거야.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응? 고마워. 처음부터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데이비드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법안 통과를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초당적 합의로 민주주의 안전장치법이 통과됐습니다. 화면에 의사당이 나왔어요. 이 법은 한국의 2024년 계엄 저지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제 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 청문회 장면. 이 법안의 시작은 한 시민의 용기였습니다. TV를 껐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이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시작. 더 많은 절차가 작동할 시작.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브루클린 밤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담을 넘었죠.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도. 저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제리는 함께 걸었어요. 안드레아는 기록을 모았죠. 데이비드는 진실을 썼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가 법이 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썼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력이 아니다. 시민이 절차를 지키는 나라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게시판의 사진을 봤습니다. KUREA 가트 잇 RIGHT. 맞았어요. 한국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배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절차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살리며 그 행렬 한가운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마거릿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절차가 사람을 살립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면 세상은 바뀝니다. 한국이 2024년 겨울밤에 보여준 것은 영웅 서사가 아니었어요. 시민과 의회와 절차가 조화롭게 작동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 마거릿을 움직였고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절차를 기억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세요.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지켜나가요.